오일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에센셜 오일은 종류가 많기 때문에 주로 사용하는 오일들은 어떻게 브랜딩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 전에 캐리어 오일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캐리어 오일은 우리가 마사지를 할 때 쓰는 그냥 베이스 오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태 에센셜 오일에 대해서 배웠지만 우리가 실상 마사지를 할 때 에센셜 오일은 한두 방울 정도밖에 블렌딩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 외에 베이스로 깔리는 그 오일은 거의 다 캐리어 오일이에요. 나중에 블렌딩을 하다 보면 아시겠지만 캐리어 오일 100ml에 에센셜 오일 한두 방울 이런 식으로 블렌딩을 해서 쓰거든요. 그래서 캐리어 오일을 다른 말로 식물성 오일이라고 하는데요. 그야말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식물성 오일, 아보카도 오일, 올리브 오일, 이런 코코넛 오일, 흔하게 먹기도 하는 그런 오일들을 캐리어 오일이라고 하는데요. 캐리어 오일은 에센셜 오일을 피부 깊숙이 운반하는 역할을 한다 해서 이제 캐리어 오일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주로 식물의 꽃이나 씨, 열매 등에서 추출되며 1차 냉각 압축법으로 추출한 100% 천연 오일이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 에센셜 오일은 에센셜이 굉장히 함축되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걔네들은 아주 많은 양에서 소량을 추출하는 방법을 택하지만 캐리어 오일은 그거보다는 많이 추출되는 그런 어떤 허브를 택하기도 하고, 또 거기서 나오는 그 오일의 양도 좀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주로 사용하는 게 이제 냉각 압축법을 사용하고 또 그 다음으로 사용하는 게 이제 용매 추출법을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보통 냉각 압축 과정에서는 이렇게 차규기로 이렇게 압축을 해가지고 짜는 형식으로 하게 되거든요. 아니면 이렇게 회전하는 어떤 굴착기 같은 게 있어요. 그 안에 이제 열매들을 넣어요. 그래서 걔네들을 이렇게 으깨고, 종자들을 으깨고 덩어리를 마찰을 일으키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기름이 압착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럴 때는 3, 4분 정도밖에 소요가 안 된다고 해요. 우리 왜 그 참기름 짜러 가는 거 보셨나요? 혹시 방앗간 같은 데서? 거기서도 이렇게 음축해갖고 쭉 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끓인다거나 어떤 수증기 중류법을 사용한다거나 이런 거를 사용하지는 않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에센셜 오일 추출법 중에 용매 추출법이라고 있었을 거예요. 알코올이나 다른 성분에 그 에센셜 오일, 그런 허브 식물들을 넣어서 거기서 이제 분리되는 거죠. 그 알코올 외에 오일만 분리되는 건데, 가끔 이 캐리어 오일도 그런 식으로 사용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지만 이제 대부분은 냉압축법을 쓴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다음에 얘네들을 쭉 짠 다음에요, 이제 방부 및 냉각 여과 단계를 거쳐서요, 이제 그러니까 산화가 방지제로 여러 가지 이제 산화 방지제를 넣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넣어서 산화가 방지되는 거를 막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요. 얘네들은 지방산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지방유라고 얘기도 해요. 근데 얘네들은 이제 거의 다 이제 불포화 지방산을 갖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기름은 이제 불포화 지방산이 있고 포화 지방산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불포화 지방산은 몸에 이로운 거고, 그야말로 포화 지방산은 해로운 건데, 불포화 지방산은 이렇게 체내에 쌓이거나 그러질 않고, 중성지방이나 콜레스테롤로 변하지 않고 그냥 먹음과 동시에 배출되는 그런 것들을 이제 불포화 지방산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것들이 대부분이 뭐냐면 올리브 오일, 카놀라유, 견과류 이런 것들이 이제 불포화 지방산이라고 하는데요. 이 중에도 올리브유 중에 엑스트라 버진 오일이라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열을 가하거나 튀김을 가하거나 이렇게는 사용하지 않아요. 얘네들은 그 발열점이 되게 낮기 때문에 얘네들은
그냥 샐러드용이나 이런 것들. 그래서 있지만 그 불포화 지방산은요 체내에서 합성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필수 지방산이라고 하죠. 꼭 먹어야 되는, 외부에서 섭취해야 되는 지방산이다. 근데 얘네들의 특징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기호나 이런 지방산 뭐 그런 여러 가지 화학 구조 때문에 몸에 쌓일 염리가 없고 나쁜 콜레스테롤이 증가하는 것을 막아준대요. 심지어는. 그리고 또 이게 기름이긴 하지만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쓰이기도 하고 한대요. 그래서 불포화 지방산은 탄소와 수소의 결합 방식에 따라서 단일 불포화 지방산, 다가 불포화 지방산 이렇게 나누는데 이제 우리가 쓰는 여기서 쓰는 캐리어 오일들은 단일 불포화 지방산을 쓰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래서 포화 지방산이 결합된 지방류의 경우에는 실온에서 고체 상태로 나타나고 불포화 지방산이 결합한 것은 액체 상태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포화 지방산은 우리가 생각하는 뭐 소고기, 돼지고기, 뭐 여러 가지 뭐 그 육류에서 나오는 지방들을 보면 우리가 돼지고기를 구워 먹고 나면 후라이팬에 하얗게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체내에 그런 식으로 쌓이거든요. 근데 불포화 지방산 같은 경우에는 액체 상태로 있기 때문에 체내에 쌓이거나 그럴 염려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냉압착 오일의 특징이 열을 가하지 않고 압착하는 그런 형식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압착 과정을 해서 열을 가하지 않아요. 그래서 불포화 지방산은 160도가 넘으면 여러 가지 이제 성분이 변하기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은 불포화 지방 오일들을 보면 가열하지 않는 방식을 쓰는 게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럼 캐리어 오일은 에센셜 오일은 몇 배까지라고 한다면 캐리어 오일은 그렇게 종류가 많지가 않아요. 10가지 내외인데 그 안에 이제 그 블렌딩을 해서 쓰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살구씨 오일인데요. 우리가 살구씨도 그 예전에 어머님들이 보면 살구씨를 이렇게 갈아가지고 그걸로 클렌징도 하고 마사지도 하고 거기서 나오는 살짝의 기름으로 이렇게 얼굴에 바르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근데 지금은 살구씨 오일을 많이 사용하진 않지만 예전에는 살구씨 오일을 되게 많이 사용했어요. 그래서 식물의 생태는 중국이 원산지인 살구나무는 중동에서 소개됐고 그 뒤 로마인들이 남부 유럽에 많은 살구 가수원을 세웠다고 해요. 그래서 낙엽 쓰인 살구나무는 9m까지 자란대요. 저도 살구나무를 실제로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살구 열매가 이렇게 과실이잖아요. 그 안에서 이제 짜서 쓰는 거죠. 그리고 살구씨에서 그 갈아가지고 하면 그쪽에 기름도 나오고 살구씨 자체가 클렌징, 각질 제거에 효과도 있어서 예전에는 살구씨 클렌징 크림, 살구씨 오일 이런 거를 많이 썼어요. 그래서 살구씨 오일 추출 방법은 그 살구씨는 주로 가실보다는 그 씨를 많이 사용하거든요. 씨에 열을 가하지 않은 채로 압착해서 아까 그 굴착기처럼 이렇게 이런 형식으로 여기 톱니바퀴가 있는데 거기에 씨를 넣어서 이렇게 돌리면서 압착해서 거기서 씨에서 이제 오일을 짜는 형식으로 해서 추출을 해요. 그래서 근데 주 성분은 이제 뭐 포화지방산도 약간 있고요. 불포화지방산, 레놀렌산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불포화지방산은 체내에 남지 않고 그냥 흡수됐다가 배출되는 형식으로 하기 때문에 인체에 해롭지 않아요. 그래서 살구씨 오일은 마사지용으로도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뭐 각질 제거를 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마사지, 얼굴에 마사지를 함과 동시에 이제 각질도 제거가 되는데요. 예전에는 이제 그 살구씨 오일을 각질 제거와 마사지로 같이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민간인 전통적인 사용을 하는데, 여기 보면 으깬 과일은 피부를 부드럽게 하기 위해 얼굴 마스크로 사용되었고요. 전통 중국 의학에서는 살구씨는 기침이나 천식을 먹게 하거나 종양을 치료하는 데 사용했대요. 근데 살구씨는 예전에 살구씨를 으깬 거,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이 추출하고 남은 그 살구씨 부산물이 있잖아요. 갈게, 이제 뭐 약간 그 압축기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걔네들을 부수고 이러면서 살구씨를 이제 추출했는데, 그리고 나서 남는 부산물들은 이제 그 뭐 클렌징 크림을 만들 때 썼어요. 그 안에 써서. 근데 그런 것들이 너무나 입자가 자세히 살펴보면 너무 거칠고 너무 뾰족하고 그래서 피부에 손상을 주기도 했어요. 그래서 예민한 피부들은 막 트러블이 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 그 살구씨로 만든 살구씨 클렌징 크림을 썼었는데 좀 트러블이 났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이러한 살구씨 오일은 치료적인 특징이 있는데, 피부의 흡수력이 좋고 피부를 유연하게 해요. 그리고 습진으로 인한 가려움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고요. 또 아기 기저귀 발진으로 엉덩이 자극을 완화하는 데 쓰여졌다고 해요. 그래서 얘네들은 시가 아닌 그 오일들은요, 민감성이나 건조, 노화 피부에 많이 쓰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에센셜 오일을 그 섞어서 블렌딩해서 어떤 효과를 바라보는 양리적인 목적으로도 쓰지만, 그냥 캐리어 오일을 단일로 써서 마사지를 하는 경우도 많고요. 아니면 캐리어 오일과 영양크림을 믹싱해서 쓰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그 밖의 용도는 잘게 간 C껍질은 피부의 각질을 씻어내는 스크럽으로 사용했대요. 네, 예전에 살구씨로 굉장히 많은 스크럽을 사용했고 클렌징으로도 사용했고요. 또 더 나아가서 이제 쌀겨라고 하는 쌀겨 가루로도 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각질을 씻어내기 위해서 이렇게 갈기는 하는데, 가는 과정에서 사실 피부는 되게 예민하잖아요. 근데 가는 과정에서 피부를 스크래치 내고 또 피부를 예민하게 하고, 그래서 지금은 많이 그런 식물성 그런 겨 같은 이런 가루를 많이 사용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살구씨 오일은 피부를 부드럽게 하는 작용 때문에 전통적으로 화장품에 많이 사용되었고, 비누와 콜드크림에도 많이 사용되었죠. 네, 살구씨 오일은 지금보다는 예전에 좀 많이 사용되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구씨 오일을 이제 마사지하면서 많이 사용하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아보카도 오일, 이제 아보카도 오일은 그나마 좀 많이 마사지 캐리어 오일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이거는 아메리카 대륙의 열대 및 아열대 지방에서 15세기 스페인들이 발견해 유럽에 소개되었다. 우리 아보카도 열매 많이 먹잖아요. 이것도 씨나 이런 데서 이제 압축하고 또 부시고 이러면서 이제 추출하는 그런 오일인데, 아보카도 오일은요, 보존성은 좋지만 유용한 성분들이 응결될 수 있으므로 냉장고에 보관하지 않는 것이 좋다. 네, 얘네들이 좀 이렇게 아보카도 오일은 그냥 약간 추운 온도나 낮은 온도에는 좀 응고하는 특성이 있어요. 우리가 캐리어 오일 중에 날씨가 조금 그 추울 때 약간 굳어버리고 또 다시 실온에 놔두면 녹고 이런 오일들이 몇 가지 있거든요. 그래서 정제 과정을 거치지 않은 아보카도 오일은 저온에서 뿌연 액체이고 때로는 침전물이 보인대요. 예, 얘네들은 정제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냥 압축하는 방식을 좀 많이 쓰는 편인데, 그럼 이제 침전물이 보이고 그런 상태가 보이기도 해요, 가끔씩. 그래서 아보카도 오일이 그렇다 이런 거고, 추출법은 대부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압착법, 프레스를 누르거나 비틀거나 씨를 부시거나 이런 식으로 하는데요. 오일은 아보카도 열매가 상처가 나서 신선한 과일로 팔 수 없는 열매를 말린 뒤에 압착해서 얻는데요. 얘는 씨를 빼고 과육에서 하는 것도 되게 특이하죠. 아까 살구씨 오일은 씨를 부셔서 거기서 추출한 방법 했는데, 아보카도는
그래서 우리가 아보카도를 실제로 먹어보면 식물이긴 한데 살짝 느끼하잖아요. 우리가 아보카도 샌드위치나 이제 다이어트 식품으로 먹기는 하는데요. 이거를 조금 그 상품성이 떨어지는 열매를 말린 뒤에 압착해서 얻는다고 해요. 그래서 먼저 과피, 가죽, 껍질을 벗기고 씨를 빼낸 뒤 과육을 잘게 잘라 수분을 제거한 후 냉 압착한대요. 그래서 대부분의 그 캐리어 오일들은 냉 압착시킨다. 그래서 보면 여기서도 포화지방산은 조금 분포가 돼 있어요. 포화지방산은 우리가 냉장고나 이런 거 넣어놨을 때 이제 굳어버리는 그런 성질을 갖고 있고요. 불포화지방산이 제일 많이 들어있죠. 75% 정도 들어있고, 레놀렌산, 비타민 A, B. 그래서 그 아보카도 오일은요, 마사지 오일로도 사용을 하지만 아보카도 오일은 그냥 바르기도 해요. 피부가 이제 그 영양크림과 섞어서 바르기도 하고, 이제 피부가 건조할 때 그렇게 바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보카도 오일은 이제 마사지용으로 사용하고요. 피부 치료에도 사용하고 메인업병 치료에도 쓰여왔다고 해요. 그래서 이 아보카도 오일은 피부를 촉촉하게 하기 때문에 주름 제거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아보카도 오일을 영양크림이나 아이크림 여기 섞어서 이렇게 바르기도 하고요. 아니면 그냥 바르기도 해요. 또 피부 염증, 건성 피부에 효과적이고요. 그리고 한때 아보카도 오일은 체름제로도 여겼대요. 그래서 우리가 그 에센셜 오일만이 그 체름제로 쓰이는 게 아니라 아보카도 오일도 체름제로 쓰였다고 해요. 그래서 예전에 일랑이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여기서 아보카도 오일과 섞어서 이제 체름제로 쓰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아보카도 오일은 머리카락을 촉진시켜 머리카락 성장을 촉진시켜 포마드로 쓰여왔다고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두피 관리를 할 때도 두피 마사지를 하잖아요. 근데 여러 가지 로즈 오일이나 여러 가지 이제 다른 에센셜 오일들에 아보카도 오일을 캐리어 오일로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성장을 돕기 때문에 두피에 어떤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 아보카도 오일을 쓰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립스틱 등 화장품에 폭넓게 있죠. 약간의 지방 성분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리고 으깬 아보카도 펄프를 발라두면 피부가 깨끗하고 촉촉해진대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무색에 살치된 오일을 치료용으로 써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아보카도 오일은 이렇게 많이 정제하고 많이 이렇게 불순물을 제거해서 쓰는 경우는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치료용으로 쓰면은 살짝 무리가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캐리어 오일 중에 이제 세 번째 오일인데요. 보리지 오일은 많이 흔하게 쓰는 오일은 아니지만 얘네들은 이제 중동이 원산지인데요. 현재 중동 이외의 여러 지역에서 자생한다고 해요. 그래서 얘네들은 1년생 또는 2년생인데 보리지는 털이 많은 줄기나 잎, 핑크빛을 띠는 파란색의 별 모양 꽃이 특징이래요. 그래서 저도 이 보리지 오일 열매나 꽃을 이렇게 사진으로만 흑백으로만 봐서 근데 약간 그 털 줄기에 털이 많고 또 잎도 핑크빛을 띠는 어떤 특이한 경우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얘네들은 필수 지방산인 감마 레놀렌산이 20% 정도 구성되어 있고요. 일단은 매우 불안정해서 빛이나 열, 또 습도, 공기 중에 산소에 쉽게 파괴된대요. 그래서 오일은 차고 어두운 곳에 보관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캐리어 오일이나 마사지 오일들을 병을 보면요. 대부분 갈색이죠. 초록색이거나 그게 이제 빛에 약하거나 그러기 때문에 근데 보리지 오일을 마사지 오일로 많이 쓰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지만 그 캐리어 오일이나 에센셜 오일은 항상 어두운 곳이나 갈색병 그리고 플라스틱보다는 유리에 담아두는 것이 더 좋다고 합니다. 보리지 오일은요 짙은 갈색의 씨를 씨 부분에서 이제 냉 압착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씨를 으깨고 갈아서 거기서 정제되는 그런 것들을 이제 냉 압착해서
오일을 쓰는 건데요. 여기에는 그 전에 아보카도 오일이나 여러 가지 그 오일보다는 불포화 지방산의 그 함량이 좀 낮은 편이에요. 그래서 아무래도 마사지 오일이나 피부에 많이 바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그 약간 그 유즙 생성에, 그러니까 약간 호르몬에 약간 작용을 하는데, 그 우리가 이제 그 모유를 주거나 하잖아요. 이제 출산을 하고 나서. 그래서 얘네들을 전통적으로 입가시를 그 젖이 잘 나오도록 이렇게 얹거나 마사지를 하거나 이래서 그 젖이 잘 돌도록, 유즙 생산이 잘 되도록 했다고 해요. 그래서 출산하고 나서 임산부들이 사용했던 오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얘네는 염증으로 인한 붓기를 가라앉는 찜질약으로도 사용했대요. 그러니까 얘네는 그러니까 굉장히 뭐 마사지나 어떤 미용 목적으로 쓴다기보다는 어떤 예전의 전통요법 이런 것들로 많이 쓰여졌다고 해요. 그래서 얘네들을 찜질약으로, 찜질이나 아니면 마사지 오일을 사용해서 이제 그 산모들이 젖이 잘 돌도록 하거나 아니면은 뭐 염증이나 이런 거에 붓기를 가라앉는 용도로 썼다고 해요. 그래서 중세에는 보리지를 항염증제로 사용하기도 했대요. 그래서 하지만 또 보면은 주름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고, 습진이나 건선 등의 피부의 보습제로 사용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정상적인 피부 기능을 회복시키는 데 도움을 주며 기초 화장품에도 종종 사용했다고 해요. 그래서 얘네는 이렇게 독성이 많이 있지는 않은가 봐요. 그래서 얘네는 이렇게 알려진 바로는 독성이나 그런 것들이 좀 낮은 편이라고 합니다. 네 번째 캐리어 오일은 칼렌둘라 오일인데요.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칼렌둘라 꽃이에요. 살짝 이렇게 코스모스처럼 생겼잖아요. 이제 여기서는 이제 꽃이나 이런 데를 추출하는 오일인데, 칼렌둘라는 약간 그 진정작용이 있어서 마사지 오일이나 이런 걸로 좀 많이 쓰는 편인데요. 얘네들은 지중해가 원산지예요. 그래서 지중해가 원산지인데 한해살이 식물이죠. 꽃을 피는 한해살이 식물인데 중세 이래로 짙은 노란색의 예쁜 꽃 때문에 널리 재배되었대요. 지금 보면은 꽃이 약간 예쁘게 생겼죠. 근데 우리나라에도 이런 꽃을 많이 봤잖아요. 약간 코스모스 같이 생긴 거. 이게 이제 칼렌듈라인데 아로마 오일의 추출량이 매우 적대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 전에는 뭐 씨앗이라든가 열매를 말려서 썼기 때문에 되게 다량이 나왔다고 한다면, 얘네는 꽃에서 추출하기 때문에 매우 적은 양이, 이제 에센셜 오일처럼 매우 적은 양이어서 칼렌둘라 오일 같은 경우에는 약간 화장품에 사용되었을 경우에 가격이 좀 비싼 편이에요. 그래서 인퓨즈 오일의 형태로 널리 사용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칼렌둘라 꽃을 해바라기 오일에 담궈 놓으면 해바라기 오일에 칼렌둘라의 유해 성분이 우러나온대요. 그래서 같이 사용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소량 나오기 때문에 그 해바라기 씨 오일을 같이 섞어서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칼렌듈라 오일의 주 성분을 보면 이제 멘톨, 뭐 여러 가지 카로티노이드, 그리고 쓴맛을 내는 사포닌, 뭐 이런 약간 그 포화지방산, 지방산보다는 이런 형태의 멘톨이나 이런 이소멘톨, 이런 카로티노이드 이런 것들, 사포닌들이 많이 첨가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칼렌듈라는 진정제, 아까도 이렇게 약간 진정작용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술환 발환제, 그리고 항염증제, 그리고 지혈해주는 거, 통경제, 통증을 없애주고요. 그리고 수렴제, 상처약 등으로 많이 쓰인다고 해서, 그래서 연고라든가 우리가 상처 치유하는 뭐 이런 거에 좀 많이 쓰는 편이에요. 그래서 칼렌듈라 크림, 칼렌듈라 연고 이런 것들이 나오기도 하고, 해외여행 같은 데 보면은 이제 칼렌듈라 꽃 이렇게 그려져 있으면서 연고를 파는 모습도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칼렌듈라 오일은 그렇고요. 그 민간요법이나 예전에 전통적으로 사용을 했는데, 얘네들은 이제 정맥류, 타박상, 습진, 배인제 사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칼렌듈라 오일은 약간 진정작용도 하고 약간 치료작용도 하기 때문에 얘네들은 이제 약용으로 좀 많이 사용했는데 연고처럼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치료를 촉진하고 염증을 예방하고요. 그래서 칼렌듈라 팅크는 만성 감염에 좋다는 보고가 있다고 해요. 그리고 그 밖에도 칼렌듈라 오일은 트고 갈라진 피부에 효과적이어서 손이나 바디 화장품에 많이 쓰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클렌징 크림에도 보통 3에서 10%. 그러니까 우리가 흔하게 보면은 그 클렌징 오일을 보통 캐리어 오일, 오늘 배우고 있는 이 캐리어 오일을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선생님도 좀 피부에 순한 뭐 무슨 코코넛 오일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뭐 씨어버터 이런 것들을 그 클렌징 크림이나 클렌징 오일로 사용해요. 걔네들이 눈이나 이런 걸 지울 때 오일이기 때문에 마스카라나 이런 유성 성분도 잘 지워지지만요. 또 이렇게 눈에 들어갔을 때 자극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식물성 오일 100%짜리를 클렌징 오일이나 리무버처럼 쓰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만수국도 메리골드란 이름으로 불리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만수국은 완전히 다른 식물에서 얻은 점유이다. 그리고 칼렌듈라는 알레르기 반응이 없다. 이게 만수국이 뭐냐면요. 우리 저전에 보면 이 꽃을 보면 우리가 흔하게 본 꽃이잖아요. 길거리에서 코스모스과처럼 생긴 거. 근데 그게 만수과인데요. 우리가 이거와 이제 그 혼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씩 얘랑 칼렌듈라 꽃이랑 혼동된다 이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